엔비디아 매출 총 이익률은? 자, 방금 대답 못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거의 모든 걸 지배한 한 주였습니다. 미국 주식할 때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챙겨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어땠는지, 저는 언제 엔비디아를 매수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게 주식을 산다는 게 사실 내가 너네 기업 주식 사줬으니까 그 돈으로 일 잘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있으면 내가 낸 돈 가지고 일 열심히 했어? 잘했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는 꼭 보는 편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첫째, 매출 순이익, 둘째, 시장 컨센서스, 셋째, 가이던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매출과 순이익입니다. 매출은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이에요.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률을 체크해야 합니다. 기업마다 주요 사업이 있을 텐데 또 그 사업의 매출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면 돼요. 이게 매출 자체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는 성장률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중요하고 주당 순이익 EPS가 잘 성장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 두 값을 가지고 매출은 떨어졌는데 순이익이 오르진 않았는지, 매출은 올랐는데 순이익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체크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올랐는데 순이익이 떨어지면 뭔가 기업에 이슈가 있는 거겠죠?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예요. 보통 10명에서 20명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각자 기업의 실적을 예측한 수치의 평균값입니다.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하회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를 하회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에 얘기할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를 알기 전에 어닝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어닝콜은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되는데 이거는 경영진이랑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회의예요. 이제 1부에서는 CEO나 CFO가 사전 준비된 발표를 하고 2부에서는 애널리스트들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1부에서 사장님들이 발표를 할 때 이제 회사의 가이던스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가이던스는 기업이 향후 실적에 대해 시장에 미리 제시하는 전망치나 방향성을 말해요. 즉 회사가 앞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제 일종의 예상치인 거죠. 아무래도 기업 대표가 직접 말해주는 것이니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잘 안 나왔더라도 CEO가 어닝콜 때 나와서 이번에는 이런 사정이 있긴 했는데 우리 가이던스 폼 미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어닝이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반대로 잘 못 나오면 어닝 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일론 머스크처럼 실적은 안 좋은데 어닝콜을 미친 듯이 잘하면 장난으로 현잉 서프라이즈 이런 말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 때는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이던스가 어떤지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요 이슈였던 엔비디아 실적에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꼭 체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S&P 500에서도 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스닥에서도 1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 대장주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실적은 investing.com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요약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1.04달러로 예상치 1.01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467억 달러로 예상치 461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시장 컨센서스와 이제 비교된 걸 얘기를 해주죠. 엔비디아는 둘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 센터 매출도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그리고 총 이익 마진도 72.4%를 기록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100억 달러나 이제 환원한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도 좋고 AI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수요가 예상된다. 뭐 이렇게 등등 적혀 있는데 그냥 봐도 되게 좋은 말만 적혀 있잖아요. 그냥 이제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가시다. 뭐 요런 걸 보여주는 실적이었어요. 물론 매출 성장률과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이 엄청 크게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정도인 거고 실적 자체는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적 발표 직후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 이유는 이제 가이던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빠져 있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이던스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왠 줄 아시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하락분은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갑자기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만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서 급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억가라고 생각하고 지난 2월에 딥시크 발표 날 때랑 살짝 비슷한 뉘앙스죠. 나중 되면 잊혀질 이슈인데 지금은 이제 악재에 부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부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 발표 이후에도 그때에 비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2배나 올랐습니다. 이제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동안 많이 상승했으니 쉬어가는 장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좋은 주식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들고 갈 수 있는지가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들고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 통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생기다 보면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비중 축소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현금 비중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조금 축소를 했었고 이제 단기 하락 추세에 들어가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60달러 부분을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물론 주식을 살 때 무조건 오른다고 가정을 하고 사면은 언제든지 사면 되죠. 미국 주식은 이제 우상향하는 것을 이제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최고점에 물려버리면 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한 6개월 만에 직전 고점 탈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자리에서 성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당근 한번 날려주시고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스타 팔로우 하시면 제가 매일 적는 투자일기도 보실 수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화이팅! 안녕!